LA 한인 축제 재단의 제44회 개막식을 선포합니다. 지난 10월 로스앤젤레스 한인 축제가 열렸습니다. 1972년 이후 올해로 44회째 해외 한인 행사 중 가장 긴 역사와 전통, 규모를 자랑한다는 축제였습니다. 올해 주제는 한류의 힘과 다양성이었습니다. 한인 사회의 위상을 타 커뮤니티에게 알리고자 하는 것이 축제의 본래 취지였던 만큼 괜찮은 주제로 보였습니다. 그런데 정작 매년 해를 거듭할수록 어딘가 모르게 축제에 대한 관심은 시들해지고 있었습니다. 예년 개막식에 참석했던 주와 시 정부 관계자, 주류사회 정치인들은 올해 눈에 띄지 않았습니다. 올림픽 경찰서 관계자 한 명이 전부였습니다. 한인 정치인들까지 불만을 토로하고 외면하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똑같은 공연은 이틀씩 반복됐습니다. 야심차게 준비했다는 무대 밖 행사들도 찾는 사람 없이 썰렁했습니다. 재미없는 행사에 자연스레 음식 가격만 비싸다는 불만이 터져 나왔습니다. 고질적인 주차 문제도 여전했습니다. 그럼에도 한인사회는 어쩔 수 없는 문제로 알았습니다. 큰 사고 없이 무사히 끝난 것만 해도 다행이라는 얘기도 나왔습니다. 그렇게 한 해의 축제가 잊혀져갈 무렵 더 큰 문제가 터져 나왔습니다. 축제재단을 이끈 지미리 회장이 돌연 이사들에 의해 제명된 것입니다. 독단적인 권한 행사와 부정계약 수수, 공금 횡령 등을 이유로 들었습니다. 그리고 재단 이사들 간의 거친 언행과 밀실 야합, 암투가 그 모습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갈수록 쪼그라드는 축제의 위상. 분명히 축제를 이끌어가고 있는 재단의 문제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재단의 이사회의 문제입니다. 시사한타 오늘은 LA 한인축제재단의 실태를 집중 진단합니다. 축제재단과 관련된 문제점이 한두 개가 아닙니다. 일단 가장 최근에 있었던 일부터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죠. 김경현 기자. 네. 축제 이후에 이사회에서 지미리 회장을 만장일치로 제명됐다고 들었는데 네. 설명해 주시죠. 이사회에서 문제가 된 부분은 회장의 독단적인 업무에 대한 부분이었습니다. 축제재단의 모든 업무는 이사회의 승인을 거쳐야 합니다. 네. 그런데 이사들이 잘 모르던 일들이 계속 나온 겁니다.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는 부스를 회장이 임의로 제공을 했다. 아니면은 커미션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돈 문제가 있었는데 그 부분들이 이사들은 몰랐는데 그 과정이 나중에 나오더라. 그런 건 어떻게 따지면은 행사가 진행되기 전 아니면은 무언가 돈 관계가 있기 전 이사회가 거쳐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 과정을 거치지 않았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독단적인 회장의 이런 부분들이 문제가 됐고 그래서 이사회에서는 만장일치로 지미리 회장을 제명시켰습니다. 사명 전원 찬성으로 지미리 이사의 자격 박탈이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미리 회장 제명 사유가 여러 가지로 알고 있는데 어떤 것들이 있나요? 이사들의 이야기를 듣고 이 얘기들을 좀 종합해 보니까 예산 집행에서 회장의 독단적인 부분이 있었다. 그리고 축제 기간에 부스를 임의로 제공했다. 그리고 모든 과정을 이사회를 거쳐서 하나하나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이 부분을 좀 그냥 넘겼다라는 여러 가지 부분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했습니다. 물어봤어 사무국장한테 왜 당신 마음대로 부스를 주냐 했더니 그 당시에 너무 시간도 없고 회장 결재를 받을 수 없다. 그러면 회장은 이사회에 통달돼야 돼 모든 거를. 우리 축제재단은 이사로 형성된 이사 단체이기 때문에 모든 걸 이사회에서 결정이 돼야 통과가 되는데 이사회 저희들 모르고 있잖아요. 사무부국장이 애들 데리고 샌디에고 출입 간 것도 회장이 승인해서 우리 축제 돈 쓰고 거기 가서 하룻밤 자고 놀다 오는 거 이것도 사실 안 되는 거거든요. 제명 이후 얼마 안 돼서 이사회에서 따로 미팅을 가졌다고 들었는데 이번 미팅에는 이제 언론사들에게 알리지 않고 이제 클로즈 도어 미팅이라고 알고 있는데 어떤 내용들이 오갔나요? 축제재단 이사들은 지미리 전 회장을 제명시킨 지 20일여 만에
다시 모였는데 아까 말씀해 주신 대로 아무한테도 알리지 않았습니다. 기자들은 물론 한인사회도 전혀 알리지 않은 거죠. 이 부분에서 먼저 회장 선임이 있었고요. 회장을 이제 뽑는 과정이 있었고요. 두 번째로는 제명시켰던 지미리 전 회장의 이사 복직이었습니다. 이제 그 배무한 이사가 복직에 대해서 동의를 했고, 또 조갑지 이사장이 재창한다 해서 땅땅땅 의사봉 3번 땅땅땅 쳐가서 끝이 났습니다. 그걸로서 이거는 말도 아니거다. 이거는 말도 아닌 거다.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다. 아니 어째서 이 동의 재창받고 땅땅 뚫리기 통과가 되느냐? 통과했으면 안건 통과했으면 투표를 해야 될 거 아니야. 만장일치로 내보냈던 사람은 어떻게 해서 하루만 다시 복직하자는 이야기를 합니까? 웃기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건 어떤 이야기죠? 근데 지금 현 이사회에서는 지미리 회장에 대한 복직 이 부분은 화합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축제재단 내부에서 여러 가지 갈등이 있었고 이제 그 갈등이 돼서 또 사람을 제명시키기까지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한 또 앙금이 서로 쌓여 있을 수도 있거나 여러 가지 부분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화합한다. 그래서 지미리 회장뿐만 아니라 2명의 이사가 더 복직되는 부분으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투표 결과는 어땠나요? 2명의 찬성표가 있었고 2명은 아예 투표를 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반대로 돼서 2대2가 된 겁니다. 이 부분을 보면은 일단은 지미리 전 회장이 이사로 복직됐다라는 부분으로는 볼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2대2이기 때문이죠. 얘기하더니 그냥 그 배무한 회장가 동의한다고 그러니까 자기가 찬성한다고 땅땅 치고 끝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투표를 안 했어요. 거기에 투표도 안 했고 이렇게 되면 이거 부정이고 이건 불이거든요. 그래서 뭐 그렇다고 거기서 뭐 어떻게 싸움할 수도 없는 거고 뭘 할 수가 있는 방법이 하나도 없어요. 비공개로 했기 때문에 누구든지 모르고. 축제를 위해서고 또 동포단체를 위해서 잘 가도록 합시다. 그래서 전부 다 이 투표는 안 하고 이 투표 종이는 안 하고 그냥 이름으로 그냥 김진 비서님 동의하시죠? 예, 다 찬성하시죠? 찬성하시죠? 찬성. 예, 그러면 전원일치 찬성했습니다. 두드리고 그리고 많이 마치고 중국집 식당에 가서 다 하게 얘기 다 끝났는데 오늘 갑자기 이러니까 내가 도대체 무슨 이게 뭐. 그렇다면 정관에도 분명히 이제 지미리 전 회장이 다시 이사회 복직시키려면 만장일치로 이제 이사회 통과가 가능한데 그렇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축제재단에서는 지미리 회장이 다시 복직됐다고 이제 언론사에게 알렸다고 제가 알고 있는데 어떻게 된 배경인가요? 이 이사분들도 20일 전에 바로 해임하자라고 4명이 만장일치로 통과시킨 부분을 다시 손바닥 뒤집는다. 이런 부분도 좀 애매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언론에 공개하고 싶지 않았나 봅니다. 이 과정에 있었던 이사 한 분은 어떻게 한인들한테도 알리지 않고 그리고 또 제명시킨 지 20여일 만에 다시 복직이냐.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하면서 양심 고백을 하기도 했습니다. 저기 어떤 뭐 외부 세력한테서 뭘 받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사람이 저기 그래도 이거는 이 정도까지는 이게 웬만한 저건 아닐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나는 사실 이게 명예를 존중하는 사람들 같은데 왜 그런 자기 명예를 가지고 그럼 제 같은 입장이라면 내가 털겠어요. 모든 거 다 뭐 언론에 공개를 하든지 해서 내가 잘못된 거 잘못한 거 하고 그러다 뭐 그 양반 말마다 사람이 하는 일이라면 그게 낫지 이걸 재단에서 속여가지고 이렇게 한다면 더 큰 문제가 나는 거 아니에요. 이래도 또 결과적으로 그 문제가 나타나요. 공갈협회 관계 나온다고요. 뭐 공갈 당한다 뭐다. 아니 그건 본인이 해결해야지. 이걸 이사회에서 그 사람을 그렇게 놓으면 그 사람이. 그렇다면 이사들이 서로 약점을 잡고 싸움을 하고 있다고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이제 배경은 어떤 이야기가 나옵니까? 일단 구조상으로 보면은 현재 지금 이사분이 4명이라면 4명 중 3명이 같은 생각을 갖고 있다면 그 1명은 공격 대상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서로의 의견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좀 도를 넘는다고 해야겠죠. 서로를 협박하거나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현재 이사분도 쪽지를 통해서 협박받았던 부분을 이야기하기도 했습니다. 어떤 그 협박을 받고 있다고 그래요. 그리고 저도 이제 이런 문서까지 받아서 협박을 한 사람이 있어요. 누군가가. 내가 한번 그래서 이거 어차피 다음 저기에 내가 공개를 하려고 그래요.
이 회장의 권한이 과연 얼마큼인가요? 이 회장에 대한 권한 중 가장 막강한 부분은 이 축제 기간 동안 100만 달러의 돈이 이제 오가는데요. 이 돈에 대한 핵심적인 중심에 있다는 거죠. 축제재단이 지금 현재는 좀 축제재단이 조금 여러 가지 이제 숨고르기 과정입니다. 하지만 이제 4월부터는 이제 그 다시 계약을 하는 과정이 생기고 그때부터 이제 다시 축제재단으로 돈이 들어오기 시작하거든요. 이 과정에서부터 좀 문제가 불거지는 부분이 있는데요. 100만 달러 정도의 규모의 돈이 오가는데 이 돈을 받거나 하는 여러 가지 과정에서 이사한테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이 부분을 만일에 회장이 이사들한테 이야기를 하지 않는다면은 회장은 알지만 이사분들은 이 과정을 모르는 겁니다. 축제재단에 참여하는 많은 부스들은 가격표가 있습니다. 그 가격표에 따라서 움직이기 때문에 어떻게 따지면은 굉장히 좀 투명성을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축제와 연관된 비즈니스들도 많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를테면은 무대라든지 그런 무대 공연에 참여할 수 있는 단체를 비링하기도 하는데 이 비링하는 과정에서도 내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부분에서 지금 후원금이라는 명분으로 어떻게 따지면 뇌물이죠. 그런 부분들도 밑에서 돈이 돌고 있다는 그런 부분의 증언들이 여러 곳에 있었고요. 방금 이제 도네이션, 그러니까 후원금 이야기를 하셨는데 과연 대체적인 이런 후원금은 어떤 돈들인가요? 이분들은 사실은 이 축제재단과 서로 얽히고 설킨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도네이션을 하거나 여러 가지 후원을 하는 이유는 축제에서 어떤 혜택을 받기 위한 부분이 있습니다. 뭐 부스를 좋은 자리를 얻을 수 있거나 아니면은 네. 그 축제와 연결된 관련 비즈니스를 하려는 분들이죠. 근데 이 금액이 지금 축제재단의 그러면 후원금이나 여러 가지 부분으로 기록이 돼야 되는데 이 기록이 누락되는 부분도 많다는 그런 부분이 좀 계속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 내부에서 이야기 나온 말입니다. 아니 저희는 그거 그때 저희가 그냥 견적만 받은 거고 저희가 그 검토한 결과 여기가 더 싸가지고 딴 업체랑 하기로 했다. 그랬더니 갑자기 화를 내면서 무슨 소리냐 내가 한테 도네이션도 하고 응? 우리한테도 일부 주기로 약속했는데 뭔 소리냐 막 그러더래요. 그러니까 이제 얘는 이게 뭐지 하고서 이제 나한테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그냥 나도 그랬어요. 그럼 한번 보자고 뭐 들어올 수 있으니까. 근데 없더라고. 그러니까 얼마를 줬는지 뭐 그런 거는 모르지만 그냥 기부금을 이 사람한테 줬는데 이게 재단으로는 안 들어왔어요. 야 내가 너한테 몇십만 불짜리 줄 테니까 이번에 이거 뭐 한 만 불짜리 와서 그냥 해. 그러면 이 사람 입장에서는 이 큰 걸 얻기 위해서 조그만 건 그냥 자기가 투자라고 생각하고 할 수 있는 거죠. 참 안타까운 부분이 이러한 문제들이 지난 40년 동안 되풀이되고 있고 반복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그동안 어떤 일들이 있었습니까? 먼저 지금 가까운 전 회장이죠. 지밀리 회장부터 박윤숙 회장도 제명됐었습니다. 그리고 그 전 사무총장도 제명이 됐었고요. 네. 이때 제명당했던 지금 사무국장은 내가 무슨 공금을 횡령했냐라고 반박 기자회견을 열기로 했습니다. 근데 이는 지금 이 부분 최근에 뭐 한 3, 4년 이 일이 아니고요. 또 더 과거부터도 계속 이어졌거든요. 지금은 고인이 되셨지만 개무림 이사장도 뭐 소송을 제기하는 등 44년의 역사 동안 이 소송과 서로의 반복이 계속 반복돼 왔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로스앤젤레스 축제재단이 44년의 전통을 자랑하는 그리고 역사를 자랑하는 비영리 단체로 알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발전하는 모습은 보입니까? 사실 열심히 축제를 위해서 뛰시는 분들 많습니다. 본인들은 정말 열심히 일하고 싶었고 더 축제를 위해서 열심히 또 희생할 정도로 한인 사회에서 어릴 때부터 봤던 이 축제를 나도 이제 좀 성인이 됐으니까 내가 이 축제를 위해서 도울 수 있겠구나라는 마음으로 다가섰지만 결론은 돌아온 것은 뭐 밀린 임금 아니면은 뭐 주지 않는 오버타임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을 또 소송을 제기하는 등 안타까운 부분을 내부에서 내부 고발자죠. 그러니까 이 말은 꼭 해야겠다라고 하면서 말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런 내부 고발자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그런 분들은 대체적으로 어떤 이야기를 해주십니까? 회장이 이건 이렇게 해라 저건 저렇게 해라 그러면은 이게 이사회를 거친 건지 안 거친 건지는 잘 모른다는 겁니다. 하라니까 하는 거죠. 되니까 회장이 파워가 진짜 너무 막강해요. 그러니까 이사회가 있다 그래도 이번에도 보였잖아요. 뭐 회장도 뭐 이사회가 있지만 이사회 보고 안 하고 자기 마음대로 다 그냥 그러면 직원들은 회장이 그래도 제일 자주 오고 회장이 그 담당자니까 그 사람 말을 따라야 되는데 그러면 뭐 이사회에 이게 알려졌는지 안 알려졌는지는 모르거든요 우리도.
이게 이사들이랑 통과가 됐는지, 그리고 또 직원들은 그거 확인도 안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문제인 것 같아요. 그리고 근데 나중에 결과를 보면은 이사회를 거치지 않았네라고 하면서 왜 너는 이렇게 했느냐라고 직원들을 또 탓하는 분들도 있으니까 이걸 하나하나씩 다시 따져서 묻기도 힘들고 뭐 모를 수도 있고 근데 일은 빨리 해야 되고 근데 당연히 모든 권한을 가진 회장이 지시니까 안 따를 수도 없고 그러다 보니 일을 하는 과정에서도 어느 노선을 따라야 되나 이사장을 따라야 되나 이사회 뭐 회를 따라야 되나 아니면 회장의 말을 들어야 되나 결론은 회장이 말을 들어야지 일이 진행이 되니까 그냥 열심히 하고 싶었던 마음이 다시 이제 결론으로 돌아왔을 때는 아 내가 뭔가 잘못했구나라는 부분으로 되니까 축제를 다시 떠나게 됐다라는 부분의 이야기들도 있었고요. 가장 중요했던 거는 열심히 일한 만큼 약속한 돈을 받지 못했다가 가장 큰 부분이었습니다. 거기 가서 얘네 그 폼을 쓸 때는 제대로 다 해가지고 거의 한 뭐 오버타임 하고 뭐 저 제 차 개인차 그 저희도 다 저희 개인차 쓰는 거잖아요 거기 살 때. 그럼 저희도 미팅하러 진짜 사방을 다니고 근데 뭐 제가 뭐 가스비를 뭐 받는 것도 아니고 그냥 개인차 그냥 다 쓰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까지 다 폼에 쓰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 다 쓰고 그러니까 거의 한 2만 9천이 나오더라고요. 그렇다면 매년 이제 축제에 수많은 밴더들이 참여하고 있다고 알고 있는데 그러면 이런 밴더분들께서는 불만이 없습니까? 네, 저희 시사한타 팀은 31년 동안 LA 한인 축제에 참여한 밴더분을 만났었습니다. 이 분의 이야기로는 축제를 그동안 오랫동안 보면서 조금씩 발전해 나가는 모습에 가슴이 뿌듯하기도 했다라고 하지만 단점은 뭐 헬스 문제, 목요일부터 축제가 시작이 되는데 오전 시간, 오후 시간까지도 이런 헬스 문제가 해결이 안 돼가지고 거의 오후 늦게까지도 영업을 못한 적이 있다. 음식을 하시는 분이거든요. 축제 첫날은 뭐 떡볶이 집이 너무 장사가 잘 된다. 그러면 다른 업체들 뭐 불고기를 팔겠다, 다른 걸 팔겠다는 업소들이 다음 날은 다 떡볶이를 판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런 부분에서는 서로 약속된 부분을 어긴 거거든요. 한번 매뉴얼을 정했으면 그 매뉴얼대로 가야 되는데 그리고 회장단도 매뉴얼은 기본 매뉴얼은 지켜가면서 그리고 또 보완할 점을 보완을 해야 되는데 그냥 그 회장단에 따라서 자꾸 바뀌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년, 그 다음에 계속 같은 상황에 대한 문제들이나 여러 가지 반복되는 부분들을 이제 개선을 해달라고 하는데 결론은 자꾸 실무진이 최근에 더 그렇다고 하는데 실무진이 바뀌고 그리고 또 회장도 바뀌고 하니까 그 새로운 회장은 또 새로운 얘기를 듣는 거죠. 하지만 이분은 몇십 년 동안 개선상을 얘기했는데 이 부분이 지금까지도 개선이 안 되고 있다고 합니다. 계속 줄고 있어요. 이유는 저도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간 줄어서 그 장사들을 하시는 분들이 왜 이렇게 사람이 없을까 할 정도로 이번에 음식 부스는 진짜 사람이 없었어요. 지금 재작년서부터 줄은 것 같아요. 저희가 봤을 때는 재작년보다 작년이 사람이 없고 작년보다 올해가 더 사람이 없었어요. 피부로 느껴요, 진짜. 정말 밴더 입장에서는 황당한 일들이 계속적으로 일어나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밴더 중에서도 빼놓을 수가 없는 게 지자체들인데요. 이제 뭐 강원도나 경기도 이런 수많은 지자체들이 매년마다 축제에 참여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지자체들이 주는 후원금이나 여러 이제 비용이 큰 수익을 얻고 있는다고 알고 있는데 혹시 이런 지자체들의 반응은 어떤가요? 지자체분들은 축제를 통해서 지역을 알리고 또 특산품을 판매하고 하는 여러 가지 홍보 부스로 적극 활용하고 있었습니다. 홍보 부스를 더 늘리고자 하면 늘리고자 했지 줄이고자 하진 않았으니까요. 하지만 축제재단에서 이렇게 한인 축제에 나와서 홍보를 하는 가장 핵심적인 이유 중에 하나는 이쪽에 미주 지역에 있는 한인들에게 좋은 상품을 알리는 부분도 있지만 결론은 또 타인종들에게도 이 상품을 더 알리기 위한 부분이거든요. 근데 이 타인종들의 참여가 조금씩 계속 줄고 있다는 부분으로 이 부분들이 지금 파악을 하고 있고요. 이 부분에 대한 가장 핵심적인 부분은 문화가 없다. 축제재단이 오로지 너무 상업화되는 거 아니냐라는 부분을 아쉬워하기도 했습니다. 이제 정리를 해보자면 앞으로의 새로운 축제재단 그리고 또 좀 더 투명성 있고 발전해 나가는 축제재단을 만들려면 어떠한 해결책 그리고 어떠한 발전이 필요합니까? 먼저 이사분들이 자신의 이권을 내려놔야 합니다. 그리고 축제가 다시 잘 되도록 함께 힘을
똘똘 뭉쳐도 사실 지금 힘든 상황입니다. 그런데 지금 상황을 보시면 아시다시피 서로의 약점을 잡고 있고 뭐 서로의 녹취라든지 하나의 4분의 이사 중 3명이 함께 힘을 합치면 1명을 공격하고 이런 부분이 계속 연속적으로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또 이 한 분은 다시 혼자 고립되기 싫으니까 여러 가지 부분에서 다시 또 반목하고 지금 축제를 위해서 함께 희생하고 그 희생하기 위해서 오신 분들입니다. 근데 지금 축제보다는 서로의 이권도 아닙니다. 서로의 지금 생존을 위해서 거의 지금 싸우고 있거든요. 이사회 할 때도 그 복직할 때도 이사가 동의할 때도 뭐라 해놓고 하면 자기는 협박을 당하고 있다겠어요. 예. 그럼 세상 사람이 다 아는 그 이분이 그 술집에 가가지고 술을 먹고 여자들한테 부적절한 행동을 했는데 이것을 녹음을 해가지고 이 사람을 협박을 했어요. 글쎄요, 한인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 반감을 갖고 외면을 한다면 앞으로 이 축제는 사라질 수도 있습니다. 정말 안타까운 부분이 굉장히 많은데요. 알겠습니다. 지금의 축제재단의 이사회로 계속해서 나간다면 앞으로의 모습 그리고 지금까지 제기했던 이 모든 문제들이 계속해서 반복될 것 같습니다. 김jo열 기자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난 2011년 재단 측은 축제의 공식 명칭을 한국의 날 축제에서 한인 축제로 변경했습니다. 한인 사회를 대표하고 한인들의 자랑스러운 축제로 만들겠다는 취지였습니다. 그러나 지금 축제의 모습은 분명 한인들을 위하기보다는 이사 몇몇의 축제로 바뀌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왜 축제를 매년 열어야 하는지, 이 축제가 진정 누구를 위한 축제인지 재단 이사회는 생각해봐야 할 것입니다. 변화하지 않는다면 한인들은 더 이상 축제를 찾지 않을 것이고 한인 사회가 외면하는 축제는 더 이상 존재 가치가 없습니다. 자동차 시장 1986년 소형차 엑셀이 처음으로 미국 땅을 밟았습니다. 무섭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한국차는 초반 반짝 인기를 얻었습니다. 동급 차종보다 높은 가격 경쟁력을 바탕으로 첫 해 16만 8천여 대, 4년 만인 1990년 100만 대 판매를 돌파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후부터였습니다. 인프라 확보가 채 되지 못한 상황에서 판매에만 치중하다 보니 고질적인 부품 부족 현상이 생겼습니다. 자연스럽게 저렴한 이미지가 더 씌워졌습니다. 미국 진출 5주년, 한국차도 멋있게 만들 수 있다. 한국차도 잘 달릴 수 있다라는 이미지를 보여줄 세련된 모델이 필요했습니다. 91년 세계 최대의 자동차 시장인 미국에서 소형차 경쟁 대열에 뛰어들 현대자동차의 스포츠 루킹카 스쿠프입니다. 메이드 인 코리아를 달고 등장한 최초의 스포츠카였습니다. 사실 정확하게 말하면 스포츠 루킹카라는 이상한 이름이 붙은 차였습니다. 실제 개발 프로젝트명도 SLC 스포츠 루킹카였습니다. 이 차가 과연 스포츠카인가 하는 논란이 일었습니다. 60마일까지 도달하는 데 걸렸던 시간은 무려 12.7초. 주행 성능에도 의문이 붙었습니다. 엔진도 엑셀에 탑재되던 미쓰비시 엔진 그대로였습니다. 비슷한 시기 대부분의 스포츠카들이 후륜 구동을 채택한 반면 스쿠프는 전륜 구동이었습니다. 전자동 전자점화 장치를 써서 89마력의 힘을 내도록 디자인된 결국 이번에도 가장 큰 경쟁력은 상대적으로 낮은 가격뿐이었습니다. 승차감도 $8,500짜리 차에 비해서는 훌륭했습니다. 결국 이번에도 내세울 수 있는 건 상대적으로 낮은 가격뿐이었습니다. 미국 시장 진출 5주년을 기념하며 야심차게 내놓은 한국 최초의 스포츠카. 아니 이 스포츠 루킹카는 한국에서는 젊은이들을 중심으로 반짝 인기를 얻었지만 미국 자동차 시장에서는 철저히 외면당한 차가 되고 말았습니다. 한국차가 미국 시장에 진출한 지 30년이 지났습니다. 이제 판매 대수 기준으로 세계 자동차 업계 탑5에 올라설 정도로 성장했습니다. 차체부터 엔진, 트랜스미션까지 독자적인 기술력과 디자인도 이제 이전이 가능한 수준이 됐습니다. 기아차의 스포츠 라인업 스팅어,
60마일 도달 속도는 스쿠프의 절반도 안 되는 4.9초입니다. 이번 주 미 전역에 출시됐습니다. 현대로부터 독립한 제네시스는 지난해 쿠페 생산을 중단하고 올해 G7D를 출시합니다. 내년에 미국 시장에 진출할 예정입니다. 각각 프리미엄 퍼포먼스 세단, 프리미엄 스포츠 세단으로 확실한 아이덴티티도 갖췄습니다. 여전히 스포츠 세단은 한국 차가 도전해야 하는 부문입니다. 그나마 다행인 건 더 이상 스포츠 루킹이라는 어설픈 네이밍은 달지 않아도 된다는 것입니다. 한인들의 시각으로 던지는 날카로운 한방. 여러분들의 소중한 한마디가 시사한타를 만듭니다. 시사한타는 시청자들의 의견을 기다립니다. 다음 주 저희는 또 다른 한타로 돌아오겠습니다. Your brand is really best by the